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특히 가정의 역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흥미로운 칼럼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한다기보다는 이 자료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통찰, 그리고 부모로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션 포인트를 함께 찾아보는 거.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보죠. 이 칼럼 읽으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그냥 기기 조작에 능숙하다고 해서 우리 애는 디지털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흔한 오해죠. 네, 그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첫째, 그 넘쳐나는 정보의 진짜 의미, 또 그 의도를 비판적으로 좀 꿰뚫어보는 능력. 그렇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창의력. 생산자로서의 역할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거. 디지털 윤리의식 같은 거겠죠.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진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AI가 진짜 같은 가짜 정보들 막 만들어내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정말 공감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막 발전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나 판단력, 이런 게 더 중요해진다는 메시지가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보의 폭풍우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찾도록, 디지털 나침반을 쥐어주는 거? 그게 바로 가정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디지털 나침반, 좋은 비유네요. 그럼 그 나침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쥐어줄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역시 비판적 정보 수용 능력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가짜뉴스가 정말 너무 교묘하잖아요. 그래서 칼럼에서는 아이랑 같이 뉴스를 보거나 정보를 접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출처랑 의도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군요. 네. 또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나 확인해보는 거. 이 정보가 왜 내 기분을 이렇게 만들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아주 효과적이래요. 자연스럽게 팩트체크 습관을 들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요. 미디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 있잖아요. 그걸 이해시키는 거,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다고 짚어주더라고요. 미디어 리터러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왜 어떤 기사는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을까? 광고랑 기사는 뭐가 다를까? 또 요즘 아이들 많이 보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수익은 어떻게 얻을까? 이런 구조적인 걸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게 돕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정보에 그냥 휘둘리지 않는 좀 능동적인 주체로 설 수 있으니까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요. 그렇게 정보를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웠다면 그 다음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건강한 온라인 예절과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 이 부분이요? 네, 온라인도 결국 사회니까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네티켓, 비방하지 않기, 저작권 존중하기 같은 거요. 이런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해요. 특히 그 디지털 발자국 개념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발자국이요? 네. 지금 온라인에 남긴 글이나 사진이 나중에 자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퍼지면 이게 주워 담기 어렵다는 걸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문제도 이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맞아요. 사이버 폭력. 일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혹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로 알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증거를 꼭 남겨야 한다는 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요. 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되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 관리 잘하는 거,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거, SNS 같은 거 할 때 프라이버시 설정 관리하는 거, 이런 실질적인 수칙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요즘은 특히 그 AI를 이용한 피싱이나 스미싱도 정말 정교해졌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줘야 한다고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효과를 보려면 결국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결국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죠. 네.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좀 조절하고 뉴스를 볼 때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일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하거나 통제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 규칙을 정할 때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능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더군요.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이요? 좋은 접근이네요. 네, 그러려면 가정 내에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지마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잠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같은 규칙을 가족 모두가 좀 동의하고 함께 지키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가족 모두가 함께요? 네, 그래서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 AAP의 가족 미디어 계획, 패밀리 미디어 플랜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가족 미디어 계획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함께 독서나 운동 아니면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비디지털 활동의 즐거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라고 강조해요. 균형. 정말 중요하죠. 디지털과 비디지털 활동의 균형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은 계속 변하니까 부모도 아이와 함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어렵죠. 하지만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새로 사용하는 앱이나 AI 서비스가 있다면 위험하다고 무조건 막기보다는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고 뭐가 좀 걱정되는지 이야기해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경험 자체가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함께 문제 해결하는 경험이요. 네. 그리고 코딩이나 AI의 기본 원리 같은 거에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면 더 좋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네, 맞아요.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저희가 함께 쭉 파헤쳐 본 것처럼 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을 잘 쓰는 법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비편적으로 생각하고 또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말 훨씬 더 깊고 넓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에는 결국 가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핵심은 결국 균형 감각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은 하되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어떤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이걸 함께 길러주는 것. 기술과 인간 가치의 균형이요. 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남겨둡니다. 이번 주 자녀에게 단순히 규칙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요, 어떤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함께 탐험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